출가를 하면 진짜 진실로 내 마음의 진실로 하고 거짓말 없이 하는데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는 이제 출가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출가를 하면 남자 여자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혼나지 않아야 될 것도 혼을 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잘못했는 게 없는데 왜 혼났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속가에 살았던 그 아상, 고집 그런 것들을 꺾으려니까 그 혼 안 나야 될 것도 혼을 내키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 스님께서 저를 그렇게 누르지 않고 또 인내를 겪게끔 그렇게 안 하셨다면 오늘날에 제가 있었을까? 나를 돌아볼 수 있었을까? 출가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헐떡거림이 없고 너무 평화로워요. 근데 왜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경북 칠곡의 작은 사찰 정암사에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 계신 대현 스님. 스님은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글이었답니다. 정암사가 또 한글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한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아이들이 오면 우리가 대웅전 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법당 해놓으니까 5살 배기 꼬마도 큰 법당 나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라는 것도 다 천수경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신도들에게 읽어주는 경전도 전부 다 한글로 바꾸고 그래서 제가 그 붓글씨를 한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들도 많이 만나고 이 한글은 원래 신미대사가 진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세종대왕 때 신미대사와 이제 다 했지만은 신미대사와 그 딸 세종대왕의 딸 그다음에 그 세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신미대사가 안 만들었다면 그때는 굉장히 유교가 흥할 때였어요. 네, 그렇죠. 이 불교는 직소리도 못할 때였는데 그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월인청강지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것은 부처님 일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석보상절이나 그 다음에 나온 월인석보라든가 이거 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경전을 냈다는 것은 한글을 제일 처음 만들어서 냈다는 것은 신미대사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는 한글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이 한글을 통해서 불교를 좀 더 쉽게 생각하고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없고 어쩌다 한번 오고 또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더 발길이 또 끊어졌는데 어쩌다 한번 와서 보면은 신묘장구 대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문을 하고 있고 뭐 여시야 모닐시 부제사 위국기수 고독은 하면은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글로 되었을 때 뭔가가 조금은 와닿지만은 한문으로 아무리 써놔봐야 저 사람들이 읽으나 마나 뭐 그냥 와보고 이 집에 기아집 참 좋네. 그러다가 먹을 거 하나 주면 맛있네. 밥 먹으러 가자. 옛날에는 절에 갈 때 초파일 때 비빔밥 주니까 비빔밥 얻어 먹으러 가자. 그게 예사였어요. 법문을 듣고 법요식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등을 달고 법요식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여가도 없이 비빔밥은 먹고 가는 거예요. 등 하나 달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법요식이 끝나기 전에는 밥을 안 줍니다. 법요식은 무조건 참여. 여기 안 오면 다른 절에서라도 법요식을 참석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스님, 그래서 지금 정암사가 약 이제 20살 청년절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20살 된 이 절이 정암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100년, 200년 뒤에는 어떤 절로 인식이 되었으면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출가자가 없으니까
제가 가고 나면은 이제 총무스님이 또 총무스님 밑에 상자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라는 마음이겠지만은 큰 절이고 역할이 크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향기를 뿜고 또 사회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뭔가가 우리가 똑같은 음식,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저것을 해도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암사에 누가 오면은 그냥 헛되게 와서도 차를 한 잔 마셔도 다르고 무엇이 봐도 좀 다르고 행사를 해도 다를 수 있는 그런 정암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북 칠곡에 자리한 정암사는 2004년 대현 스님이 농촌 지역 포교와 복지마을 건립을 발원하며 창건한 도량입니다. 스님은 이곳에 불교대학을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해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죠. 농촌의 낡은 집 한 채로 시작한 작은 도량이지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사찰 음식 나누기와 독거노인을 위한 국봉사를 통해 신행과 문화를 결합한 포교화 전법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칠곡의 대표 사찰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 정암사 창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낡은 집 한 채를 사서 창건에 이르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동학사에 있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 한 4천만 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고 누가 물으니까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 그러면서 이 시골에 와서 뭔가가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전부 다 한 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국봉사를 했어요. 국봉사를 하면서 노인복지센터를 했어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요양보호센터 하는 거. 그걸 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챙겨주고 또 요양보호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년 지나다가 그럴 게 아니라 해마다 우리가 그 사찰 음식으로 한번 베풀어 봐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노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19년째 돼요. 또 된장을 해서 팔아가지고 이 농촌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도량이 넓질 않잖아요. 네. 좁고 또 뭐 수려하지도 않고 또 뭐 특이하게 뭐 바라봐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경치로 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좀 전달을 하자.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뭔가가 좀 보여주는 것을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찰 음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해지기는 해요. 네. 사실은 말이 그렇지 이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또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이 사찰 음식으로 또 유명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은사 스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정하시고 검소하고 또 사상도 좋고 한데 음식 솜씨 또 바느질 솜씨도 좋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맞춰 입질 않고 전부 스님 손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입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솜씨를 언제 발휘하느냐 하면은 49제가 있으면 7번 오잖아요.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올 때마다 가지 한 가지를 해도 매번마다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그런데 저 혼자 못 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거 하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봉사자가 한 50명이 봉사를 해서 그래서 매일 하는데 음식 하는 데는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도 상대방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고 아주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면 우리가 일행삼매처럼 집중을 하면은 이 맛있구나. 어떻게 했지?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어르신들께서는 기다려요. 10월 셋째 일요일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원래 만 19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아니 내년에는 며칠인데 지금 그만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어르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20살의 부산 내원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 대연 스님은 서울 도봉산 금강암에서 호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동학사 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으셨고요. 부산 정암선원 주지와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 전국 비구니회 교육부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지금은 정암사 주지와 종립학교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스님 공부하시고 수행하신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대학에서 선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출가하시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신 건데 어떠셨어요? 그 옛날에는 공부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자격증 이상이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고등학교 자격증 아닌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도 이제 그 여자니까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쳐주고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 졸업을 하고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보니까 그 철없을 때 대학 가는 거와 철이 있을 때 우리가 26세 갔거든요. 가서 대학 공부를 해보니까 참 너무 와닿는 것도 많고 사회성도 있고 그러는데 불교에 대한 숲은 알겠지만 나무와 줄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 불교의 숲은 어느 정도 역사라든가 이렇게 진행해 오는 그 과거 조사 스님들의 말씀 이런 것을 알겠는데 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뭔가 불교 신자가 불교 제자가 됐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내용을 알아야 뭐 깨닫던가 어떤가 할 건데 그래서 강의를 하면 좀 진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선방을 먼저 갔습니다. 참 선방을 이제 가서 실참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이치적으로 공부했던 것보다가 진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너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버리고 선방을 가야 되겠다 이러고는 며칠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동안에 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그 대학원을 가야 된다. 요즘엔 대학원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교수님의 그 충고 때문에 또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제 선학을 또다시 해서 박사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즘엔 너무 노령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45세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벌써 중학교 되니까 어머니가 60이 넘어서 어른이 되신 거예요. 네, 어른이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 우리 그 노스님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그 오줌 대변을 다 받아냈어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러면서 그 노인 복지를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불교계에서 노인 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노인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이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나니까 그럼 노인 복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이제 포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이법회라든가 이제 또 그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포교법회라든가 그거 이런 이제 부산에서 했는데 네. 부산에서 저희들이 할 때 포교가 가장 목마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했는데 그 포교당이 50평인데 300명이 모일 정도로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일요일마다 했는데 150명씩. 그때가 몇 년도였을까? 그때가 1992년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석사과정 논문을 냈습니다. 그랬으니까 강의하랴 기도하랴 논문을 내랴 포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어른 스님들께서 그랬어요.
이 부산에 어린이 법회 하는 데가 50군데밖에 안 된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가 어린이가 다 소멸되고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150명씩 왔어요. 와서 어린이 법회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아인 법회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서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하고 왔는 게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7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동학사에서 보내셨는데 그동안 많은 경전 그리고 선호록 보시고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가 마음에 담고 갈 만한 좋은 말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좋은 말은 참 많은데 너무 많죠. 예, 저는 임재선사의 그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우리 음식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부를 할 때도 또는 그리고 음식을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다 수처작주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처음에는 주인이 됐어요. 열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문을 여는데 닫을 때는 목적이 없어요. 딱 닫아버려요. 그럼 주인이 아니에요. 열 때도 주인이었지만은 닫을 때도 주인이었어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도 마찬가지. 열 때는 그릇을 가지려고 하려고 열었는데 닫을 때는 탁 놔버리거든요. 그땐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것이 바로 머무는 곳이 다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 곳을 항상 살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닫을 때도 또 싱크대를 문을 열 때도 닫을 때도 또 음식을 할 때도 하나하나 내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대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내가 그 주인이 된다라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지난 세월. 스님께서 출가란 더 없는 자유로움이고 기쁨 그 자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부지런히 걸어온 스님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쉼없이 이어질 텐데요. 스님께서 그리고 계신 미래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스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 서원 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뭐 계획은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사실은 이제 그 복지마을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어머니가 45세 저를 낳아서 노인들과 접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어떤 어려움 또는 그런 그 노령화 사회도 됐고 이래서 복지마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시골 마을에 오니까 시골에는 그 살아왔던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농토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됐고 또 지금은 이제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곳에 한 분야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어디 둘 데도 없고 맞습니다. 또 맡길 데도 없고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원을 가는 정도면 괜찮은데 1학년부터 3학년짜리는 와서 간식을 먹여서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또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런 그 봉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많고 이러는데 자식들이 찾아와 주지 못하는데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저도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해야죠. 이제 웰다잉의 준비를 해야죠. 저는 스님께서 오래오래 이렇게 계셔 주셔서 제가 좀 더 찾아뵙고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작은 절이지만 네. 여름 같은 데 오셔서 네. 주무시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그 한적한 삼가천리 성사는 예, 띄엄띄엄 있는 그 마을에 그 한가하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도인을 삼가천리 성산이라 그러거든요. 그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면서 한적하게 좀 느껴보고 네. 봄도 괜찮고 가을도 괜찮고 여름에는 좀 덥습니다. 이 대구는 네, 38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이 에어컨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좋으니까 서울 그 복잡한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어쩌다가 1박 2일, 2박 3일 오시면 네.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꼭 뭐 외국 안 가도 좋아요. 네. 오셔서 겨울에 오시면 제가 저기 저게 있습니다. 요 저기 황토방. 네. 황토방에다 불을 때면 뜨끈뜨끈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작은 절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휴가는 정암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오실 때는 연락을 하고 오셔야 우리 불을 떼줍니다. 네, 꼭 미리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말씀처럼 칠곡 정암사는 작은 절입니다. 하지만 정암사가 품은 향기는 한없이 그윽하고 정암사가 지닌 따스함은 한없이 포근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땐 정암사로 훌쩍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대연 스님께서 웃으면서 반겨주실 겁니다.